지금은 중국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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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중국어 첫걸음 첫걸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이만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지금은 중국어 첫걸음이라는 교재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요. 바로 첫 시간, 발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 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단일민족이라고 하죠. 중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다민족이란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과 하나의 한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한족의 인구수가 무려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한족들이 쓰는 말을 하나의 공통어로 지정을 해서 한어를 쓰고요. 그걸 배우는 게 바로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말은 한족이 쓰는 말이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보통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중국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방언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북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베이징 사람들이 쓰는 이 발음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북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기준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체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부터 쓰던 한자 있죠, 여러분. 한자는 번체자라고 하는데요. 대만이나 홍콩, 한국은 번체자를 쓰고요. 중국은 50년대부터 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자를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복잡한 한자가 조금 더 간단해졌네요. 그래서 중국어는 간체자를 쓴다는 거 같이 보시고 우리가 배울 단어도 다 간체자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어병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어병음이라는 거는 중국어를 읽는 발음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음 기호를 어떻게 표기했냐 보니까 로마자로 표기를 했고요. 구성 요소는 성조, 성모, 운모로 되어 있습니다. 성조는 음의 높낮이고요. 성모는 음절의 첫소리, 운모는 그 외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성모는 약간 자음이랑 비슷한 개념, 운모는 모음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성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숫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음의 높낮이를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요. 가장 낮은 음이 1, 가장 높은 음이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성 먼저 보시면요. 일성은 가장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높은 음으로 끝나죠. 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쭉 끌어주는 음이 포인트고요. 한번 제가 발음해 볼게요. 아, 아. 네,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 끝까지 음을 동일한 세기로 가장 내가 평소에 내는 음 높이보다 살짝 올려서 시작해서 아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성이에요. 자, 그 다음 이성 볼게요. 이성은 중간음에서 시작해서 끝음을 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표기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데 중간음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방향 아, 끝음 올라가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삼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가장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표기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체크, V 표시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번 삼성 발음을 해볼게요. 첫 음이 제가 평소에 내는 음보다 살짝 낮아야 돼요. 자,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더 내려갔다가 최저점을 찍고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사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성은 가장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낮은 음으로 툭 떨어지는 음인데 너무 길게 발음하지 마시고 짧고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그죠? 콕
찍듯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넘기기 전에 제가 삼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이 실제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음이 되게 길죠. 그래서 실제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길게 삼성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장 끝에 삼성으로 끝나지 않고서는 삼성은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음가가 변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만 발음을 해보고 갈게요. 자, 반삼성이라고 해서 반으로 잘라서 내려가는 음만 발음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반삼성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동일한 삼성을 만나게 되면 이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 외 다른 성조를 만나게 되면 다 반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삼성 발음을 잘 익히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삼성, 아까 삼성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내려간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없이 그냥 내려가서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요게 바로 반삼성이거든요. 요거 음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은 특정 음 높이가 있는 성조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성조가 붙느냐에 따라서 음 높이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성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장 높은 음으로 시작해서 높은 음으로 쭉 끌어주는 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성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성조예요. 그죠? 제일 크고 좀 힘이 쭉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탁 빼버리면 음이 가장 낮게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발음해 볼게요. 마마. 그쵸? 확 떨어지죠? 요거 힘을 팍 줬다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 다음에 경성 한번 볼게요. 이성은 뒤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성조예요. 그래서 뒤에가 포인트거든요. 쭉 올려주는 음. 근데 이게 일성보다는 힘이 덜 들어가는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경성의 음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예예. 그쵸?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삼성 뒤에 오는 경성 볼게요. 아까 제가 삼성이 원래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음인데 실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문장의 맨 끝에 삼성이 오지 않고서는 뒤에 오는 성조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다 그랬는데, 경성은 우리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삼성을 반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반삼성은 우리가 반으로 잘랐을 때 앞에 내려가는 음만 발음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이. 그쵸? 내려갔어요.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음, 원래보다 낮은 음으로 시작했는데 더 내려가니까 힘이 쭉 빠졌는데 여기서 힘을 탁 빼주면 반동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오히려. 나이. 네. 오히려 힘을 빼면 올라가는 음가가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요 반삼성 발음을 잘 해주시면 힘 뺐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찍히는 음, 그게 바로 경성입니다. 자, 그 다음 사성 한번 볼게요. 사성은 가장 높은 5도에서부터 푹 떨어지는 음이었죠. 일성으로 짧게. 자, 힘을 강하게 내리꽂기 때문에 우리 농구공이나 탱탱볼 같은 거 땅에 한번 내리쳐 보셨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반동에 의해서 바로 옆에를 탁 찍고 가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띠디. 그죠? 음이 비슷한 음에 딱 찍혀요. 띠디. 이렇게 옆에 딱 가볍게 찍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나중엔 어렵지 않게 발음을 할 수 있는 성조이기 때문에 mp3 많이 들으면서 연습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우리 운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이제 운모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 단운모를 먼저 살펴보시려고 하는데요. 운모가 아까 제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한국어로 치면 약간 모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단운모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의 단운모 지금부터 한번 같이 입모양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아 소리. 자, 입모양 되게 크죠? 한국어는 굉장히 입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언어 특성상 광대를 좀 많이 올려주시고 또 혀랑
또 입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크게 입 근육 풀면서 연습해 주시면 조금 더 발음을 잘하게 들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는 크게 소리를 내는데 입 공간을 좀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광대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 앞에 시선을 앞으로 보면서 입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 한국은 그냥 가볍게 발음하는데 중국어는 입을 되게 크게 벌리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입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한국어로는 뭐 오로 하나, 우로 하나 이렇게 헷갈리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제가 한번 발음해 볼게요. 오로 시작해서 약간 어로 끝나는 느낌. 네, 이어지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으로 시작했는데 약간 어로 끝나는 느낌만 잡아주면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입 모양이 옆으로 벌어져 있죠? 입을 벌리면서 그쵸? 이를 쫙 벌려주고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입 모양 이렇게 또 오므리고 있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쉬워요. 우리 중한국어로도 우 생각하면서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입 모양을 쭉 내밀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 유 땡땡 발음이 여러분 한국어에서 없는 발음이라서 어려워들 하시는데 입 모양을 우랑 비슷하게 유지한 채로 발음은 소리는 위처럼 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느끼시나요, 여러분? 입 모양 우 유지한 채로 약간 위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양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입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 소리. 네, 이 소리 기억하시면서 입 모양과 같이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복음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아까 단음모는 그냥 하나의 음가로 소리를 냈는데 복음모는 소리가 중간에 변합니다. 자, 첫 번째 아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게 소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볼게요. 제가 방금 앞에다가 힘을 줬죠. 여러분들도 복음모를 발음하실 때는 앞에 힘을 주면서 뒤로 갈수록 약간 음소거 되는 느낌으로 네, 요렇게. 그 다음 얘는 혼자 있을 때는 으어로 읽었는데 뭐 뒤에 아이가 달려있을 때는 에로 발음을 합니다. 자, 해볼게요. 네, 여기도 앞에 조금 더 힘을 주고 그 다음 자,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쵸, 앞에다가 힘을 주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보다는 약간 어 같은 느낌으로 시작해서 우로 끝나는 발음이에요. 요렇게 읽습니다. 네, 요것도 강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요. 비음모라는 거는 여러분 약간 콧소리가 나는 음모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니은 받침이랑 이응 받침을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코가 울리게 네, 약간 좀 코가 울리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앙인데 약간 코가 울리는 느낌으로 소리가 약간 메아리 치듯이 요거는요 그죠? 약간 코가 울려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소리가 계속 코랑 요 목 사이에 머물듯이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으로 결합음모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굳이 매일 필요 없고요. 보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아까 아이 발음할 때는 앞에다가 힘을 줬는데 여긴 뒤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힘이 실려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야 그대로 가볼게요. 이에 빠르게 이야오 빠르게 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읽었죠? 중국어로
안이라고 읽었는데 I랑 결합이 되는 순간 얘는 EN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EN 별 붙여주세요. 요거 많이들 혼돈하시는데 EN입니다. 자, 그 다음 인, 양, 잉, 용.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그 발음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 가로치고 지금 Y가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게 맨 앞자리에 오면 Y로 변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몇 병음들은 앞에다가 Y를 추가해 준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맨 앞자리에 우리가 I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Y라는 성조를 보시면 Y라는 병음을 보시면 얘는 이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로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랑 I는 동일하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우 결합 음모에 대해서도 읽어볼게요. 우 발음 어떻게 했죠? 요거 한국어로 치면 우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아, 우어, 우아이, 우에이, 우안. 요거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안으로 발음했는데 우랑 그대로 합쳐져서 우안. 자, 그 다음에 우원, 우왕, 우엉. 옛날에도 여러분 제가 보면 이 우랑 요 우 결합 음모를 제일 쉽게 습득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 가로 한번 볼게요. 우랑 보시면 여기 지금 W가 보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Y를 보고 여러분들이 I를 떠올리듯이 맨 앞에 올 경우에 우는 W를 바뀌는 변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W 보시면 얘는 우 발음이구나 라고 알고 읽으시면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유땡땡 결합 음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발음 어떻게 했었죠? 여기 우라는 입모양 유지한 채로 한국어로 위는 아닌데 여러분 한국어 위를 생각하고 발음하시되 입모양은 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모양 변하지 않게 소리였어요. 자, 요 소리가 다른 음모랑 결합했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처음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 요거 얘는 어떻게 읽었었죠, 여러분? 원래는 아니었는데 I 아까 더했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이 N으로 읽었죠. EN이었어요. 근데 요렇게 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그대로 우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유땡땡이랑 결합이 되면 얘도 EN처럼 EN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 소리가 나요.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받침 니음만 추가해 준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유땡땡 발음이 맨 앞으로 올 경우에는 YU로 바꾸어 표기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YU를 보시면 이게 발음이 그 유땡땡 발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건설 음모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건설 음모는 혀를 말다라는 뜻이거든요. 말권자의 혀설자여서 혀를 말듯이 살짝 들어 올려서 발음하는 음모인데 한번 발음해 볼게요. R, R. 그쵸? 혀가 들려서 약간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R, R 소리가 나요. 이것도 같이 발음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우리 성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는 뭐라 그랬죠? 음절의 가장 첫 소리. 처음에 적혀 있는 그 병음 표시에 성모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성모를 제가 옆에다가 적어두고 뒤에다가 발음할 때 우리가 소리 나는 음모를 같이 넣어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기역, 니은 이렇게 읽듯이 요 성모를 읽기 위해서 운모랑 결합을 해줘야 되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별로 읽는데 이따가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술 소리부터 볼게요, 여러분. 입술 소리는 두 입술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소리를 입술 소리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어라고 가운데 가로 쳐 있죠.
그래서 요 운모랑 결합을 해서 일성을 붙여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뽀, 두 번째 포, 모, 그쵸? 여러분 요거 제가 일성으로 해서 약간 된 소리가 났어요. 뽀처럼 들렸죠, 여러분? 요 성모는 두 가지 소리가 있거든요. 비읍이랑 쌍비읍이 있는데 이게 경성이나 뭔가 좀 이성처럼 가벼운 성조가 만나면 브 소리가 나는데 사성이나 일성처럼 좀 센 소리를 만나면 된 소리처럼 돼요. 그래서 일성으로 우리가 발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뽀, 된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술과 이 소리 한번 볼게요. 입술과 이 소리. 자, 요거는 아까 뽀 할 때는 다 입술, 양입술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 아랫입술을 윗니로 깨물면서 살짝 깨물었다 떨어지면서 난 소리거든요. 뽀, 네, 살짝만 깨물었다가 떨어뜨리면서 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혀끝과 이 소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뜨, 트, 느, 르. 자, 여기서 여러분 뜨 보시면 이 디 소리는 디귿이랑 아까 비처럼 쌍디귿 약간 된 소리도 나요. 그래서 성조가 좀 강한 성조를 만나시면 이런 발음이 나고 약한 성조를 만나시면 디귿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성으로 연습을 하니까 뜨 소리가 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 트, 느 마지막에 요 르어 소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르어 할 때 한국어로 약간 르어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혀의 위치를 정식으로 르어 발음을 할 때 보면 앞에 약간 을 생각하고 을 하려고 혀를 말아줬다가 발음은 르어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르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르어로 발음하지 마시고 혀를 일단 을 위치로 감겨놨다가 르어 이렇게 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르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혀뿌리 소리라고 볼게요. 혀뿌리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 혀뿌리 되게 낯선데 제가 한번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그 크크크크크 할 때 있죠. 크크 할 때 여기 성대를 만져보시면 여기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혀뿌리 가장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음이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혀뿌리 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할 때 여기 자극이 되는 위치 생각하면서 끄 밑에서부터 울려야 돼요. 끄 목구멍을 약간 긁듯이 크 흐 차이 느끼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 발음할 때 끄어랑은 달라요. 되게 앞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한국어는. 흐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입술 앞에서 나는 소리인데 중국어에서 요 흐어 소리는 약간 크어 같이 약간 소리를 내진 않지만 성대에서는 뭔가 크의 발음에 준비를 한 상태에서 흐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끄, 크, 흐 요 혀뿌리 소리는 여러분 성대를 한번 만지면서 발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혓바닥 소리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혀를 그냥 편안한 위치로 넣고 발음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 치, 시. 네, 그냥 혀를 펴고 내는 소리인데 그냥 평상시에 있는 혀 위치 그대로 두시고 지, 치, 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별표 친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영어로 Q 발음이 나기 때문에 치 발음이 된다는 게 익숙치 않나 봐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꼭 별표 치시고 치 발음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혀끝 앞소리 한번 볼게요. 지금 원래 I 발음할 때 우리 어떻게 읽었었죠? 이로 발음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예외적으로 우리 받침 으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요 혀끝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인데 이게 혀끝이랑 이랑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바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 있죠?
할 때 나가는 이 바람이 나가듯이 소리를 그 바람 사이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쯔, 쯔, 그 다음에 츠, 츠, 여기 사이로 바람을 같이 내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츠 하고 마지막은 스, 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 소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요거 한국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아까 우리 쯔, 츠, 스 할 때 받침으로 발음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다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요거는 혀를 만다고 적혀 있는데 말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들어 올려서 살짝만 구부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혀를 올린 상태에서 천장에 닿지만 않게 해서 처음부터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쯔, 츠, 슈, 르.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혀를 올려서 천장에 닿지 않게 살짝만 구부려서 쯔, 츠, 슈, 르.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 요 발음을 할 때는 요 슈 하다가 넘어가면 조금 더 발음하기 쉽거든요. 슈, 르. 네, 슈 발음을 하다가 리을 굴리면서 르 하면은 요 위치가 조금 더 혀가 잘 움직일 거예요. 좀 어렵지만 요 발음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배웠던 표현 한번 결합해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소리부터 뽀, 포, 뽀. 그 다음에 우리 아랫입술 깨물면서 살짝 뽀. 자, 그 다음 혀끝과 이를 이용해서 뜨, 트, 느. 여기 앞에 을 생각하면서 르, 르. 자, 그 다음에 혀뿌리 소리 여기 성대에다가 손 대고 끄, 크, 흐. 혓바닥 소리 여러분 혀 편안한 위치로 두고 찌, 치, 시. 자, 혀끝 앞소리 우리 생각하면서 쯔, 츠, 스. 마지막 혀를 들어 올리되 천장에 닿지 않게 쯔, 츠, 슈, 르. 여기까지. 네, 오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중국어로 많이 말해보면서 요 발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mp3 파일 적극 활용하셔서 발음도 해보시고 녹음도 해보시고 비교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